먼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기용 일자리 정책 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 팀장입니다. 윤상근 공원민원 팀장입니다. 신상철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안수민 일자리센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 보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한도를 당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10월 10일 현재 677개 업체에 156억 5,400만 원을 특례 보증 추천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를 지원을 실시하여 476개 업체에 6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10월 5일부터 안성시 집합금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코로나19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달업계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4월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런칭하였습니다. 현재 480여 개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하였고 8월 말 기준 주문 실적은 33,816건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모집 및 매월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위기에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안성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금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1년 9월 기준 운전자금으로는 43건에 80억 4,800만 원과 생산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대학생 8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특례보증은 7억 7,300만 원을 출원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는 566건 442억 8,400만 원과 특례보증 추천 및 이자 보전으로 38건 54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분야는 생산 레벨업 사업과 기술 닥터 사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디자인 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으로 총 5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6억 5,500만 원이며 9월 기준 생산 레벨업 사업은 12건 2억 5,400만 원과 기술 닥터 사업 25건에 1억 1,900만 원, 또한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에 72건 1억 5,100만 원, 디자인 개발 3건에 2,800만 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에 5건에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9건에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으로 16건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로 개척과 기반시설, 보험 지원 분야는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과 기업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제조물 책임 보험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은 11억 9,900만 원이며 9월 기준 국내 전시회 2건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26건에 5억 8,600만 원을, 제조물 책임 보험은 44건에 1,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 혁신 및 수출 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시키는 스타기업 육성 사업 등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청년 창업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창업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 예비 창업자와 관내 5개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4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6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시 사업 타당성 및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에 청년 창업 공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계면과 삼중면, 죽산면, 일중면 일대로 주택과 건물, 공공시설 등 총 267개소이며 이 중에 태양광은 260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9개소, 연료전지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2억 8,172만 원을 포함한 25억 1,267만 원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하여서 태양광 151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2개소 준공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 및 경영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인 안성맞춤 차양막 빔 도색 공사의 경우 지난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죽산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는 11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옛 장터 체험 및 공연을 통한 활성화 사업과 4개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상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안성맞춤시장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에 죽산시장은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과 일족시장은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과 공유마켓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카페 확대 발행 지속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목표 발행액은 일반 발행 480억을 포함한 52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발행액은 일반 발행액 427억 9천여만 원을 포함한 총 833억 8,800만 원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는 사회적 기업 8개 업체와 예비 사회적 기업 6개 업체로 총 1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관련 예산은 4억 3,791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는 7개 업체에 1억 2천만 원, 사회개발비는 4개 업체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은 사회적 기업 6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 지원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초과정 55명, 심화과정 3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료생 중 2개 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사업은 지난 9월부터 관내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아동 7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진로 체험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정무역 컨페이너 양성 교육을 지난 9월 실시하였고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를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안성 시민 500여 명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적 기업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성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급기준을 적용하여 동북권을 비롯한 총 9개소의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배관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양면사무소 1원 역전마을과 양성면 삼합리 1원 2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도기 1통을 비롯한 5개소, 도기 1통, 원곡면 내가천리, 대동면 명당 1, 2, 봉산 로타리 주변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거나 10월 중 착공 예정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북권 2개소 동화방송대부터 삼중면 소재지 구간은 국도 38호선 도로 굴착 저명 허가로 인해 공사 착공은 가능하나 금년도 내에 준공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맞춤형 취업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의 기회장을 마련하는 등 고용률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규모 박람회 2회, 소규모 1회 채용 박람회를 운영하여 416명이 취업 지원하여 82명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한편 전 계층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층 등 계층별 취업 소양 교육을 9회 실시하여 134명의 과정을 수료하였고 중장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반 신임 경미원 교육을 상반기 3회 과정으로 실시하여 3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과정은 내일부터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내 대면 교육을 축소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일반 신임 경비 교육 등 필수 대면 교육 등을 제외한 일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중 지게차 운전 양성화 과정과 일반 경비 과정을 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업 수요를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우리시 고용률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공장 설립 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로 점검 대상은 2016년도에 공장 설립 등의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25개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25개의 사업장이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승인 취소는 5개, 완료 신고 2건, 변경 승인은 1건입니다. 9월 청문 결과 기간 연장 3건, 승인 취소 4건입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10월에 청문은 예정이며 건축물 사용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완료 신고토록 하고 부지 조성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소 처리하는 등 적이 조치하여 민원 해소 및 정상 가동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뉴딜 대응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용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단독 주택의 태양광 3kW를 기준으로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여 신재생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경기도 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하여 63건 접수되어 현재 43가구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가구는 12월 중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과 연계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은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선정된 관내 중소 중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등 구입 비용의 일부를 최대 1천만 원, 기존 시스템 개선 및 추가 구축 등 고도화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7월 중기부와 협약한 협약
협약한 협약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신규 구축 11건, 고도화 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선정과제 사업 착수 및 중간 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숙희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한번 저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태양광에 대해서. 그 MOU 체결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의회에서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언론이 먼저 알고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설상 법에 하자가 없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저기 본 건물인데 다들 안동 시민 건물인데 그거를 막 그냥 결정하고 그러지면 내가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을 보고를 하지 않은 내용은 물론 이제 그 조례상이라 법적으로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건이 아니어도 중요한 거는 보고를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MOU 체결이 9월 24일 날 했고요. 시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대상이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좀 그거는 약간 그냥 이렇게 지나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옥상의 전기 사업 허가를 내는 부분은 지금 10월 14일쯤에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처리 기간은 60일이고요. 여기에 이제 도에서 돌아드는 산자부 쪽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부분이 연구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런 유권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이 공공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저희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소관이든지를 떠나서 말씀은 간담회 자료라도 넣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예를 합니다. 들어서 지금 저는 의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 안 와 계셔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저분들이 와 계셨으면 아마 한참 얘기 나왔을 거예요. MOU 체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회계과에서는 뭐 일자리 창출과를 밀고 일자리에서는 또 회계과를 밀고 서로들 먼저 번에도 우리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 그 공공청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서는 또 태양광이니까 일자리에서 해야 되고 서로들 뭐 그렇게 핑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언론에 나시니까 시민들이 무슨 뭐 태양광을 무슨 뭐 시청 저 옥상에다가 뭐 해느냐 뭐 자기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임대 아니에요, 임대. 내가 보기엔 임대 주는 것 같은데. 그 임대도 뭐 어떻게 뭐 시청에서 임대를 주더라도 무슨 뭐 태양광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럼 여러 명하고 해서 입찰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가야지. 그냥 특정인들한테 줘가지고 그건 아니지. 또 한 가지는 그 전통시장 환경 개선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주차장이 좀 비좁잖아요. 죽산 같은 데는. 네. 그러면 죽산 상인회에서 거기 지금
짜장나라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짜장나라 건물을 사서 거기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그 뭐야 저기 저 교통정책과한테 얘기했더니 뭐 큰 답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큰 답이 없으니까 우리 일자리 뭐 저기 저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살리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확보도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그러면 좀 뭐 과장님이 교통과장님하고 뭐 상의를 해서 뭐 어떻게 뭐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또 그 교통정책과 소관이라 그러고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이제 교통정책과는 자기들 이제 소관을 맡긴 맞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솔직히 이제는 미움적으로 얘기하고 네. 그럼 이제 활성화를 하려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우리 이제 과장님이 이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거지. 의원님, 그 부분은 예전에 한번 죽산 상인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예. 지난 8월 달쯤에 현대화 시설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시설을 현대화할 것인지 주차장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죽산시장과 협의를 한 끝에 예. 시설 현대화를 먼저 하고 향후에 주차장을 설치키로 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약간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또 개인한테 또 넘어가기 전에 그 양반들이 판다를 할 때 확보를 해라는 게 그거지. 지금 2개는 지금 판다고요. 4개 중에 2개는 안 판다고 2개는 지금 뭐 시에서 뭐 사면은 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라도 빨리 대응을 해서 사면은 좋지. 야중에 저 일중마냥 그냥 다 사는 거 마냥 했다가 야중에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 이렇게 좀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게 없도록 아니 소상공인 우리 재래시장 살리려면은 또 이제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고 같이 교통정책과하고 해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판단할 때 사놓으면 좋지 않느냐 아니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도 공공 배달 앱 운영이라 그랬는데 네. 여기 보니까 중개 수수료 A사가 12.5%네요. 그러면 그 배달 특급은 1%고 그래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A사 배달하는 A사가 12.5%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금액에? 배달을 하는 데는 이 배달의 민족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네, 쿠팡도 있는데요. 네. 이런 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12.5% 정도를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 배달 특급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네. 12%와 중개. 1%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 12.5% 아니야. A사는 12.5%인데 배달 특급 1%.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면은 배달 특급한테 1%만 주는 거고 네. 이거 아닌 저기는 그냥 개인들이 하는 데는 12.5%. 5%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뜻 아니에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소상공 경기도 공공 배달 앱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8억 4,200만 원을 해줬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원은 아니고요. 이거 지원 아니에요? 매출 실적이 8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이 네. 8억 4 저기 정도가 네, 올랐다. 네. 또 한 가지는 이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인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이게 경기도 거지요. 484억인데 이거 484억이네. 네. 여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아까 우리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확대에 네. 여기하고 같이 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그거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사업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면은 484억을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한 것도 있고요. 기금도 있고 그거 합친 내용들입니다. 합친 내용? 네.
근데 여기 또 지원 실적 보면은 844건이나 해가지고 589억 아니야. 2001년 9월 현재 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5페이지 맨 위에. 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844건에 589억. 아, 요거는요. 예. 5개 분야에서 15개 사업 전체를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네. 그러면 이거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사업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안성에 지금 484억 정도가 중소기업 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 보증을 해준 거죠. 그 보증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여간 484억은 우리가 이제는 보증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거는 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5억을 받았다고요. 그럼 5억에 대한 이자는 내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업체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신용이 조금 높은 데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 이내에서 이자율은 보전을 해주고요. 예, 예. 3%가 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자 보전금입니다. 2차 보전금. 이거는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저희 보전금을 통해서 10배 이내에서 보증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워낙 굵직굵직해서 일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6페이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청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책에 생각하지 않게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이거를 안성 지역 내로 다 이제 열어놓고 이제 하실래나 봐요, 보니까.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재를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관내 대학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7명이 지원을 해서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대학생들이 자금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공부 사업에 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공부 내용을 조금 변경할 내용인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창업을 그러니까 주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인데 창업을 안성시로 하는 경우까지도 이렇게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산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부 사업에 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창업을 할 때 네. 우리가 일단 창업한 커피숍, 네.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떡볶이 장사 그런 걸로 했는데 여기는 아이템 개발, 홍보, 특허 출연비 이런 쉽게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창업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죠? 아이템 개발비도 지원해주고요. 개발만 했다고 해서 창업이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비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탈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게를 창업한다고 해서 지원을 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요 용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운영 기간은 여기서 네, 하니까 네, 네. 시에서는 자금만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네, 역할을 네, 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안성시장에 보면 청년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청년몰의 관리를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지금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까, 현재? 혹시 이 조례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세요? 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네.
그 청년몰은 우리 안성시에서 했던 거는 아니고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네. 직접 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는 안성시장의 안성맞춤 시장 상인회에 지금 흡수돼서 네. 총괄적으로 안성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자격이나 이런 거를 제한을 하거나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이 취지는 안성시에서 별도로 좀 관리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청년몰에 맞게끔 청년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청년이 만약에 거기서 뭐 흔히 말하는 수익을 내서 나중에는 그 나이가 차면은 본인에 대한 생업은 또 따로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가보면은 그런 다른 분들의 있는 역할들을 좀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빈상가도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희도 늘 전통시장과 청년몰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서 보시면 상인들도 연령대가 좀 많으시고 저희가 어떠한 시책을 또 좋은 정책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도 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2층 가시면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방치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4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다 보면 젊은 분들과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누가 사용한다는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방면으로 널리 홍보해서 전통시장이 북적거리는 그런 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 정책에 맞게끔 생각한 거에 맞게끔 내가 보기엔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면 내가 보기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여를 아무도 안 하고 생각은 안 하니까 지금 옛날의 모습과는 달리 다른 현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인에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다면 난 시에서 다시 그걸 받아와서 시에서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넘겨주거나 그런 체계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차양막도 치고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퇴근을 딱 하고 가면 완전 상가가 양 사이드에 있고 중앙에 완전 자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바퀴가 달린 게 있고 바퀴가 안 달린 게 있더라고요. 바퀴가 달린 것 같은 경우는 퇴근할 때 보니까 이걸 밀어놔서 이렇게 해서 차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해다 마른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만 일부만 해놓은 건지 그거는 좀 정형화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전통시장을 가면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면 야채 칸이 있고 고기 칸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전통시장도 우리 시장에 매니저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네, 있습니다.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혹시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매니저의 역할이요.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관리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냥 매장을? 저기를? 네. 점포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상인과 행정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뭐 공고사업 뭐 이런 건 신청도 하고 뭐 상인들에 대한 CS 교육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세무 교육을 할 때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니, 사람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기가 뭐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과 상인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예전에 안성시장에 번성했듯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에도 재현하고 중기부도에 재현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큰 마트에 가면은 야채 칸이 있고 고기 칸이 있고 다른 칸들이 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머천다이즈라고 있어요. 그냥 디스플레이를 네. 그냥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싶은 욕구를 만들고 싶게끔 전시 효과를 잘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알아보시면 될 텐데 네.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과일 팔다가 갑자기 옷 가게가 있고 모자 가게가 있고 신발 가게가 있고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돼 있는데 그는 개인 상가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 개인 상가가 좀 많으면 그쪽에 거기 팔 수 있는 팔로우를 그쪽으로 만들어주고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러면 다른 면에다가 살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좋은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도 잡아가면은 우리가 지역 화폐 시장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얼마나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서 뭐 이렇게 1, 2천 원짜리 사가면 카드는 내지 않고 돈은 내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서 좀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다시 좀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네. 저희가 4개 시장을 상인들이나 상인 회장님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이 마인드가 쉽게 바뀌시지가 그게 어려운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실은 이렇게 공모 사업에 선정될 때도 어느 정도는 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네. 대부분 이분들은 시설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점포마다 나눠서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장 설립 사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타지 사람이나 다른 데서 사업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공장 승인에 대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제도 또 연락이 왔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타지가 들어오면 안산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그분들이 느껴서 그러는 건지 연락도 없고 막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부서도 이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전화는 그렇죠. 많이 오지만 네, 기업을 유치할 때 전문적으로 그걸 해주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도시개발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그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지인이라고 해서 늦게 해주고 아는 사람이라서 빨리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 전화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는 이제 뭐 이렇게 분양하거나 이런 거 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른 부서에 연결을 해주다 보면 이런 쪽에서 약간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운명을 같이 갖게끔 좀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좀 태양광이 일부 이제 뭐 면적이라든가 뭐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끄럽기도 한데 뭐 이 주택용 태양광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급이 확대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에너지 팀장 박종입니다. 자부담 주택용 3kW 설치했는데 자부담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100만 원, 겁니까?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37가구가 완료됐고 나머지도 이제 신청을 다 했다는 얘기죠? 지금 43가구는 완료를 했고요. 예. 63건이 접수되어 있는 63건이 접수돼서 43가구가 있고요. 20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량 63가구는 다 이제 목표치는 달성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이제 100가구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좀 이게 좀 신문에 매스컴에 난 뭐 요 정도 3kW면은 뭐 양문형 냉장고 전력 소비를 쓰겠다 그게 그 얘기입니까? 네. 이거 그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용량이요. 그거 에너지 팀장 박종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미니 태양광이 이제 양문형
냉장고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kW면 네. 가정용 웬만한 가정집 커버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양문형 냉장고는 300와트 정도. 아파트는 네. 베란다나 조그만 네네. 판매하는데요. 그게 양문형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리는 거고 3kW 이거 지금 말씀하신 주택용은 그건 아니고 주택 그 전기료 절감을 해서 더 큰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양문형보다는 더 크다는 말씀이죠? 양문형은 이제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베란다형 뭐 그런 거고요. 이거는 큰 겁니다. 더. 이게 저희가 이게 미래 에너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태양광을 뭐 지금으로서는 최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뭐 딴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태양광보다 더 나은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집에 특히 주택용에는 조금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뭐 태양광으로 이제 온수 써봤는데 물론 예전에는 이제 패널이라는 건 값이 좀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조도 있고 저렴하면은 상당히 뭐 환경적인 걸 떠나서 그냥 실익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기도를 방문해서요. 사업량도 많이 좀 늘려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인숙 의원님. 자꾸 시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까 뭐 일중이나 죽사는 말고 중앙시장이랑 안성맞춤시장을 약간 비교를 해보면 중앙시장은 그러니까 즉석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야채, 생선 그런 게 위주로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안성맞춤시장은 옷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장날될 때 보면은 중앙시장은 되게 북적북적한데 안성맞춤시장은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그건 아무래도 그게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하는데 요새 제가 한 몇 번 가봤거든요. 식당에 칼국수를 먹으려면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밖에서. 그 정도로 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집 때문에 옆집 생기니까 거기가 다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미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또 이번 회장님이 또 젊으신 분이 되고 매니저가 젊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무지장 많으셔가지고 그 환경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청년몰도 가봤더니 전에는 그 뒤에 막 옛날에 술집이고 뭐해서 막 어두웠는데 그게 되게 밝아져가지고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갖고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도 오래돼갖고 낡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이 그거를 아마 시에서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게 해야지 그들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심의를 받아갖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여튼 저는 전에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생각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네. 그거는 아마도 네. 많이 노력하셔서 그러지 않나 싶고 네, 네. 그걸 더 해주시면은 그분들이 힘을 받아서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은 꼭 어떻게든지 해결 보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보면은 연료전지 사업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연료전지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된 겁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실내 수영장에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네,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성 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 거기서 이제 연료전지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면은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이제 LPG 가스를 LNG나 LPG를 태워서 수소를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아는 상식 외에 다른 뭐 이거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업 맞습니다. 그럼 수영장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추진은? 어떻게 설치했냐고요? 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그 참여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연료전지 이제 여기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연료전지를
이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연료전지를 그 연료전지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물을 이제 대피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이 시설을 완공이 되면 우리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합니까? 업체는 이제 설치만 하고 관리는 이제 시에서 해야 되죠. 시에서? 예.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전기세 절감하는 무슨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있습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제 화석 연료를 떼는 것보다 이게 더 제가 왜 효과적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안성 테크노밸리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네. 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 인근 불악에 6개 불악 정도의 그 LPG, LNG 가스를 이렇게 삼천리 가스에서 무료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아마 설명회를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성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동학리 도시가스 그 사업을 에너지 지금 우리 창조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사업하는 추진하는 그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서 제외가 돼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연료전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그 안성 테크노밸리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연료전지 사업이 그 도시가스를 태워서 수소를 발전을 해서 거기서 전기를 얻는데 우리가 한전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전기가 킬로와트당 한 108원 정도 이렇게 원가가 지금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150원에서 한 160원 정도 된다. 뭐 이래서 이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에서도 이 전기를 이 생산을 하는데 원가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한전에서 보존을 해주든가 정부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연료발전소도 가동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하고 SPC 맺어가지고 하는 그 양성의 안성 테크노밸리 그 공단 안에도 연료 발전소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면이 지금 소재지가 도시가스 원래 배관망 사업을 하려면은 재작년에 이게 2년 전에 원래 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이 못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연료전지 사업이 어떻게 우리 수영장에 겨울에 물을 히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더 절감이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히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왕 도시가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원곡면 내가천리에 도시가스 배관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그 이장님이 마을에 이제 주민들이 다 모이셨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그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요인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입구에 지적상 도로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옆에 그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원곡면 내가천리 영말불악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못할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사용 승낙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알아서 해라 이거보다는 우리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그쪽 참 뭐라 그럴까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굉장히 실망이 클 텐데 우리 좀 에너지 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현장 가셔가지고 좀 대처를 해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안정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가 저게 이제 공공청사이고 또 시청 본관이고
그런데 이거를 뭐 우리 시에서 정부 정책이 지금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다면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든가 막 이거를 꼭 임대를 줘가지고 우리 이 공공청사는 시민의 청사 아닙니까? 여기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나. 그런데 주차장에 우리 지금 앞에 주차장 있죠? 이 주차장이 정말 협소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지금 늘리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 12월 달이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거기다가는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태양광 판넬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좁아서 뭐 2층, 3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전에 회계과에서 보고를 할 때 2, 3층으로 하면은 면적 대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너 그래도 좁다, 2, 3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서 그럼 1층으로 그렇게 해라. 근데 거기다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면 기둥을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디가 좀 맞지가 않지 않나. 아니 그 좁은 주차장에는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우리 본관 옥상에는 임대를 줘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아니 태양광을 주차장에 설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는 거는 우리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전기세를 절약하면 이게 시민한테 환원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우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나.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우리 일자리 경제과로 미루고 또 뭐 일자리 경제과 아까 과장님께서 뭐 의회에 보고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찰이다라고 어느 과에서 됐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MOU를 체결을 해봤어도 이 주무부서인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건물 옥상을 임대를 주게 되면은 임대를 주게 되면 우리가 그 계약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수리를 한다거나 뭐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뭐 어떤 다른 저기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못하지 않게 되겠나라는 우려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복합적으로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기 일자리 경제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